비상 출격 명령이 떨어졌다. 활주로에 가득한 긴장감. 잠시 후 FA-50이 힘차게 솟구쳤다. 초음속으로 적의 진지로 향하던 FA-50 편대. 적 전쟁 의지 마사를 위한 적 지휘부 공격을 명한다. 순식간에 회피 기동으로 적군의 대공 능력을 교란시킨 후 무장을 발사했다. 정확한 목표물 타격. FA-50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중동을 넘어 유럽, 폴란드와도 4조 원대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실전에서 증명이 됐죠. 우리 기술로 만든 FA-50은 세계 영공 수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나일강의 선물이라 했던가. 고대 신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피라미드의 신비가 살아있는 땅, 이집트.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신화가 쓰여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특별한 쇼가 펼쳐졌다. 이들이 비행한 곳은 4,500년 시간을 품은 고대 유적지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이었다. 워낙 허가가 까다로워서 외국군이 에어쇼를 펼친 건 20년 만의 일이었다. 블랙 이글스는 우리 공군력을 한층 정밀하게 선보였다. 그리고 이날 나일강의 또 다른 선물이었을까. 이들이 탔던 항공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대한민국 전투기에도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K 전투기의 우수성이 알려졌다. 이들이 탔던 항공기는 T-50B로 FA-50의 기본 모델이다. 우리 전투기 발전의 전환점이 된 항공기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우리 공군은 연락 정찰기인 L4와 L5 10여 대, 국민 헌금으로 캐나다에서 도입한 T6 훈련기 10대 정도를 보유했다. 다시 말해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던 것이다. 북한군의 전차를 격파하고 남진을 저지할 전투기가 시급한 상황. 긴박하게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F-51D 머스탱이 도입됐다. 우리 공군 최초의 전투기였던 셈이다. (1982년 9월) 드디어 전투기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우리나라의 첫 전투기 제공호가 하늘을 연 것이다. 제공호는 미국 회사로부터 면허를 구입해 부품을 조립 생산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모두가 우리 전투기를 갖는 것에 흥분해 있었다. 그러던 중 전투기 자체 개발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9년 당시 대표적 친미 국가였던 이란. 회교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미 성향의 후메이니 정권이 들어섰다. 성난 군중은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고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틀어졌다. 혁명 이전 미국과 우호적이었던 팔레비 왕조는 미국산 최신 무기를 대거 도입했고 당대 최강 전투기 F-14도 79대를 보유했었다. 하지만 외교가 단절되면서 정비와 부품 공급이 중단되고 F-14는 결국 고철덩이가 됐다.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최신 항공기가 있어도 자체 생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단순한 결론. 이런 교훈 속에 우리 항공 기술력의 전환점을 이룬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개발이 시작됐다. 198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개발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항공기 독자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수년이 걸렸다. 산고 끝에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됐지만 경험도 기술도 전무했던 상황.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T-50이 2002년 초도 비행에 이어 2003년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다. 항공기 개발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성과였다.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달거나 우리가 원하는 사양으로 바꾸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자국산 공군기를 만든다. 이건 그 나라가 혹은 그 군대가 얼마나 수준에 이르렀냐.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여 차례가 넘는 시험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T-50. 이로써 우리는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생산국이 됐다. T-50 고등훈련기는 길이 13.14m, 너비 9.45m, 높이 4.81m다. 엔진은 다양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신뢰성 높은 F404 G102 엔진으로 최고 속도가 마하 1.5, 이른바 4.5세대 전투기들의 고등훈련기로 적격이다. T-50의 T는 훈련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본으로 다양한 기체가 파생됐다. 먼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공중 고개기가 있다. TA-50 전술 입문 훈련기는 실제 전투에 필요한 전술 교육을 수행하는 항공기로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이 추가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투 공격 기능이 추가된 경공격기 FA-50이 있다. 공중 전투 기동 등 전술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공대지 임무에도 뛰어나다. 항공기들 개발되면 30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 그다음에 전장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어렵겠죠. T-50은 T-50에서 TA-50, 그다음에 FA-50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개량될 수 있다는 게 역시 T-50 계열 항공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공격기인 FA-50의 무장은 어떻게 될까? 공군 전투비행단의 무장사들이 전투훈련을 앞두고 FA-50에 활용되는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자국산 항공기는 무기 장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FA-50에 탑재되는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지금 AIM-9 미사일 장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사일 장착할 때 돔이 유리로 돼 있고 실제 미사일이다 보니까 연습용 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더 조심하고 혹여나 미끄러지거나 인명피해가 일단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더욱 조심하고 있습니다. FA-50은 최대 4.8톤의 무장이 가능하다. 우선 사거리 약 35km의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고 자체 방어를 위한 20mm 기관포가 장착된다. 공대지 공대함 무장으로는 대규모 기갑전력 공격용 CBU-105와 1.5m 두께의 콘크리트 공격이 가능한 AGM-65 매버릭이 있다. AGM-65 매버릭은 전천후 기상 조건 하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으로 FA-50의 경우 최대 4발까지 장착 가능하며 주 표적은 지상 해상의 대형 표적입니다. 유도 방식은 표적에서 발산되는 열을 추적하고 영상화하는 적외선 영상 추적 방식이며 최대 사거리는 25km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밀 유도무기 운용도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통합 정밀 직격탄 GBU-38JDAM 최대 사거리 24km로 FA-50을 위해 개발됐다. 무유도 폭탄의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와 꼬리 날개를 달아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지난 2015년 공군의 정밀 유도무장 실사격에서 FA-50에서 투하된 JDAM이 장사정포 진지를 단 한 발로 정확히 파괴한 바 있다. FA-50 말 그대로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경전투기라고 표현하지만 경공격기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무기인데 제2다음 같은 정밀 유도 폭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전화에서의 그러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러한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장에도 불구하고 FA-50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속도. 전투기에게 기동성은 곧 생존이다. FA-50의 최고 속도는 마하 1.5, 약 시속 1830km다. 공중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공중전은 보통 마하 1 이하에서 벌어지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죠. 영공에 유리한 영공에 누가 먼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해요. 속도가 차이나는 두 가지 전폭기가 있다. 두 가지 전투기가 있다. 그럼 속도가 빠른 쪽이 훨씬 더 먼저 뭐예요? 유리한 영공의 위치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경쟁력은 세계 무대 진출로 이어졌다. T-50 계열 최초의 수출은 2011년 5월에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에 4억 달러 규모로 T-50 16대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2년 뒤 수출용 항공기 T-50I 2대가 5,600km를 날아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항공기를 분해해 운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몰고 가는 페리 비행을 통해 공급한 것. 이후에도 추가로 6대를 수출해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22기의 T-50I가 운용 중이다. 연이어 이라크에도 T-50IQ 24대를 수출하게 되는데 수출액은 항공기 기체,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를 합해 우리 돈 2조 2천억 원으로 이는 당시로서는 방산 수출 최대 규모였다. 이후 국가별 맞춤형 수출은 계속 늘어났다. 2014년 필리핀에 FA-50 12대 수출을 계약했는데 이때도 2,482km를 직접 날아 페리 방식으로 납품을 완료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무기 인도는 한국 방위 산업 성장에 강력한 경쟁력이 됐다. 당시 필리핀의 언론들은 F-5가 퇴역하고 10년 만에 다시 한국을 통해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보도하며 필리핀 정부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크게 반겼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 FA-50은 이른바 동남아 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을 맺은 것. 총 18대로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뿐만 아니라 현지 주립 생산과 항공 정비센터 건립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FA-50이 주목을 끌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 숨은 주역이 있다. 바로 고난도 에어쇼를 연출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다. 이들은 아찔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우리 초음속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수출을 계약하던 날도 랑카위 하늘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검증된 무기 체계라는 점. 2017년에 있었던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 FA-50이 투입됐던 것이다. 반군이 그 마라위라는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군이 이를 이제 탈환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장갑차라든지 이런 지상 장비들이 시가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MK-82 폭탄을 장착한 FA-50PH는 유세화된 테러리스트 거점을 정확하게 폭격했다. 그 결과 반군의 활동이 위축돼 필리핀군이 전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게 FA-50PH가 70여 차례 투입이 돼서 공습을 했는데 500파운드 재래식 폭탄을 투하는 영상이 이제 등장을 했더라고요. FA-50PH의 그 정밀 타격 능력, 폭격 능력이 실전에서 입증이 됐다.
무기는 실전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 침공 나흘째에는 키이우 시내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러시아군은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를 포위해갔다. 전 유럽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세계가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했다. 대전차 미사일, 드론 등의 활약으로 얼마 못 버틸 것 같던 우크라이나군도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장기화되는 전쟁에 몇몇 나라들이 항공 전력의 지원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W pierwszej kolejności dosłownie w ciągu najbliższych dni rzeczywiście przekazujemy, o ile pamiętam, 4 samoloty na Ukrainę w pełnej sprawności. Pozostałe samoloty są w tej chwili serwisowane, przygotowywane i będą pewnie sukcesywnie przekazywane. 폴란드는 다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확전이 될 경우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주력 전투기인 미그 29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전투기 지원으로 생긴 폴란드 자국 공군력도 메꿔야 했다. 이전까지 동구권 국가들은 미그 29와 수호이 22 등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주력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요 무기 체계의 서구화를 진행 중으로 폴란드 역시 미국의 F-16 전투기를 일부 운용 중이었고 이후 추가 구매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의 시선은 한국을 향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폴란드와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1,760억 원 규모의 FA-50 전투기 48대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이었다. 구매 규모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무엇보다 전차, 자주포 등 육상무기 대규모 구매에 연이은 공군력 확보였기에 폴란드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집중됐다.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경남 사천 카이 본사를 방문한 이후 FA-50의 구매를 전격 발표한 것. 폴란드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산 전투기가 아시아, 중동을 넘어 유럽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순간이었다. 사실 폴란드의 최초 계획이 FA-50은 아니었다. 폴란드 공군은 서방제 전투기로의 전력 변화를 꾀하면서 이미 고등훈련기로 이탈리아의 M346을 다수 운용 중이었다. 훈련기 중에는 보기 드물게 쌍발 엔진 체계였다. 게다가 비용도 저렴하고 최신 고등훈련기의 트렌드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었으며 경공격기로의 전환도 가능한 꽤 괜찮은 기체였다. 더구나 M346은 과거 수출 경쟁에서 우리의 FA-50에 번번이 패배를 안겼던 경쟁 상대였다. 그런데 왜 폴란드는 FA-50을 선택한 걸까? In Polish Air Force, M346 are used as a training aircraft in Air Force Academy. This program began a few years ago. And as I know, there were no possibility to extend the contract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48 modern aircraft in the short period of time. So only the offer from the KAI was the answer for our needs. 중요한 것은 기간 내에 항공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앞서 여러 번의 수출 과정에서 증명했듯이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늦춘 적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이전의 구매 경쟁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한몫을 했다. 근데 이 우리의 FA-50, T-52, M346보다 훨씬 우수한 점이 뭐냐? 일단 속도 차이가 커요. M346은 천음속, 즉 마하 1을 못 넘거든요. 근데 우리 T-50이나 FA-50은 어때요? 초음속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디지털 플라이바이월 시스템, 그다음에 항전 장비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성을 놓고 봤을 때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 즈음 눈여겨봐야 할 항공기가 있다. 바로 F-16 파이팅 펠콘. 1978년 첫 실전 배치 이후 경쾌한 기동 성능과 다양한 항전 장비의 발전으로 지금까지 4,400여 대가 생산되고 개발국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서 운용 중에 있는 현역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때문에 공중전력 서방화를 추구하는 폴란드도 현재 F-16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역시도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 폴란드가 F-16 48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추가로 F-16의 최신형인 F-16V 바이퍼형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록히드 마틴사가 F-35 생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최신형 F-16을 폴란드에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F-35를 지난 2020년에 32대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역시 F-35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FA50으로 숙달을 한 뒤에 F-35를 타면 상당히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T-50 계열과 F-16, F-35의 절묘한 접점이 되는 것이다. T-50은 19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6년까지 락히드 마틴과 같이 공동 개발을 위해서 탐색 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락히드 마틴에서 만든 F-16 계열하고 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T-50 계열 항공기는 F-16 계열 전투기의 설계 철학, 조종 특성 등 모든 부분이 그대로 전수된 그야말로 맞춤형 항공기였던 셈. 여기에 부품 호환도 역시 70% 이상이다. Flying of FA-50 and F-16 is very similar, and conversion is very short and very easy. Of course, it was also the factor during the decision that the FA-50 is very similar to F-16. The logistic support, the flying, the maintenance, they are very similar. 지난 2021년 출고식을 마친 KF-21 보라매. 한국은 고성능의 KF-21 전투기의 자체 생산을 통해 또 한 번의 항공 전력 강화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고성능 전투기 대비 경공격기인 FA-50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 공중전의 트렌드인 하이로우 믹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투기를 운용할 때 하이, 미디엄, 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아주 고성능, 뭐 폭탄 미사일도 많이 싣고 아니면 일부는 스텔스 성능도 갖고, 근데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싸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군 전력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또 같은 항공기가 여러 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성능 대비 적절한 혼합이 전력 유지에 더욱 유효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공중전은 강력한 제공 능력과 함께 지상군을 돕고 아군 방공망과 협력할 수 있는 로우급 전투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FA-50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이거를 보조할 수 있는 경전폭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FA-50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공중정 능력도 있고, 이게 이미 뭐 실전에서 증명이 됐죠. 카이의 고정익 생산 공장. 폴란드로 수출될 FA-50GF가 마무리 작업 중이다. 1차로 인도될 FA-50GF는 모두 12대. 전투기 제작은 22만여 가지 부품이 용접 없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10배에 달하는 부품 수로 한 대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상당하다. 큰 윙, 날개 부분에 조종면을 따로 저희들이 붙이는 거죠. 윙은 비행기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치고, 조종면은 비행기가 비행을 하면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장치고. 먼저 1차로 납품하게 될 기체는 TA-50 블록2를 수출 사양에 맞춰 부분 변경한 기체다. 2차로 납품할 36대의 FA-50PL은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무장과 레이더 등이 추가로 장착될 예정이다. 항공기가 폴란드에 수도있는 항공이라서
폴란드 국기랑 헬란버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전투기의 명칭은 FA-50GF다. GF, 갭 필러는 간격을 메운다는 뜻인데 왜 폴란드를 뜻하는 FA-50PL이 아닌 GF일까? 그것은 현재 유럽의 전장 상황이 매우 긴박하며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으로 생긴 공군 전력의 빠른 대처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요구사항으로 만들게 된 까닭이다. 우리가 그동안 F-50 전투기를 동남아 시장에서만 팔았잖아요. 꽤 성과를 올렸죠. 그런데 이번에 어디? 유럽에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건 굉장한 시사점이 있어요. 즉, 나토 동맹국들 중에서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돼 있던 그런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자기네들 무기 체계를 서방제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서방제 항공기들의 지금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두 번째,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그런 항공기를 찾고 있거든요.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FA-50의 인수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폴란드의 일진 조종사들이 한국으로 왔다. 이들은 폴란드 공군에서 미구 29 등 다양한 항공기들을 800시간에서 1000시간 가까이 조종한 베테랑 조종사들이다. We are representatives and ambassadors because this is the first batch, the first group, and we are very motivated to achieve our goal and to prove our skills. 이들이 교육받게 될 곳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약 20주에 걸쳐 FA-50의 비행에 관한 모든 교육을 전수받게 될 예정이다. 기체의 특성과 조작 방법 등의 이론 수업에 이어 곧바로 조종 훈련이 시작됐다. 첫 시작은 T-50 고등훈련기로 기본 조종 훈련에 들어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의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 이들은 선발대로서 T-50의 조종법을 익힌 뒤 자국으로 돌아가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조종법을 전수해야 한다. 마하 1가량의 M346 고등훈련기를 주로 사용해왔을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마하 1.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T-50의 조종술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음속 돌파, 상승 속도 등과 같은 조종 특성 하나하나가 전술상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제 전투기 특유의 항공기 특성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에게 각종 전자장비로 조종 편의성을 제공하는 T-50 계열의 항공기는 확실히 다른 조종 환경이 될 것이다. It was a great lesson and a lot of fun. The weather was perfect, so I'm totally satisfied. I believe it can be a good base for our future being instructor on this type of aircraft. 처음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 때는 알지 못했다.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오기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에게 FA-50은 그런 전투기다. 작지만 강한 가능성을 가진 기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 함께하는 기체. 더 높은 수준의 항공기로 가는 이정표 같은 기체.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만든 이 기체가 대한민국을 넘어 미래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모습을 기대해 본다.